사람들은 독립을 해야겠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땅 뺏겨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이분 돌아가셨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목도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많이 발생하고 소수민족이 이탈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북한을 동부사성으로 만드는 거다. 동부사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흑령강성, 요령성, 길림성이 3개죠. 거기가 지금 자치구라고는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완전히 관광지구로 개발시켜서 백두산 올라가는데 뭐 사진 한 번 찍는데 10만원 막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막 괴물 생겼다고 막 구라치고, 그쵸? 근데 궁극적인 게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이 사회주의죠. 우리나라 자본주의고 우린 미국이고 얘는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동맹국가가 아니라 북한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그냥 북한은 하나의 그 흡수를 해버려서 중국의 국가를 만들어버리겠다. 북한을 동북 사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세습체제가 무너지면 한반도 부분을 영국권에 마련하는 거죠. 우리는 옛날부터 고구려도 우리 거였고 발해도 우리 거였으니까 그거의 정신이 이었다는 북한도 우리 거야. 자, 근데 고조선, 고구려가 중국 거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구려가 고조선의 딜이 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선은 어느 나라의 딜이 이었냐면 고조선의 딜이 이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중국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인 되는 거예요. 언어만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북한은 이렇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정치, 외교적, 안보적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민족의 한족 역사 편입의 근거를 마련한다. 자, 한민족이 우리나라 보고 한족이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기본 전제가 한민족의 역사 기원은 중원에 중국의 고대 국가에 그 뿌리를 둔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다 우리의 역사다. 자, 넉넉고 있다가 역사도 뺏긴다. 자, 이거 지식코멘터 김도희 씨가 그린 겁니다. 자, 보면 한민족의 역사적 기원은 중국의 고대 국가에서 그 뿌리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고대 국가, 자, 단군조선, 기자조선, 뭐가 이거 좀 학술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우리 시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봐요. 기자조선이라는 걸 해요. 단군조선은 장난 안에 어떻게 마늘이랑 속 먹고 사람 되냐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거, 중원에서 조선의 기자로 봉한 기자가 고조선의 기원이다. 이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 기록 여러 번 나와요. 저기 한사군이라는 거 확대 해석인데 여러분 주몽 보시면 알겠지만 주몽이 한사군을 이렇게 축출하면서 고구려를 만들거든요. 근데 한사군이 고조선 멸망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사군이 고조선 멸망이고 한반도의 불제와 통치하기 행정구역을 엄청나게 크게 잡고 실제로 고구려는 또 한사군에서 만들어진 중국 정권이다. 이렇게 또 구라를 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게 한사군이에요. 뭐 큰가요? 별로 안 크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배 기간이 70년 내지 30년밖에 안 돼요. 우리 본토에 있었던 토착민들한테 다 쫓겨가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막 몇백 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고구려 현이라는 지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고구려 현이 중국 소속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한사군이라면 저희 배경에서 알아두실 게 현도군, 영남군, 임금군, 진보군 4개를 한사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고구려사와 발해사 읽고 고구려는 당나라의 조공의 습으로 당의 제후국이다. 자, 조공이 뭔지 아는 사람? 갖다 바치는. 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조공은 강대국하고 후진국끼리 하는 건가요? 예. 조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린 너네의 존재를 인정해. 우린 너네의 존재를 이렇게. 근데 고구려도 조공을 했겠죠. 뭐 특사만 주고 받았겠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근데 당의 제후국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일본도 중국 거 되는 거고요. 베트남도 중국 거 되는 거고 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국가가 다 중국 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은 북발민족의 말갈 출신이다. 자, 말갈족이다 라고 한 게 말갈이 우리 북부에 살았던 하나의 용호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2가지 기록이 있어요. 부당서에는 이렇게 말갈 출신이라고 그러고 신당서에는 고구려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는 그 2개 다 중국 나라 그 기록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당서가 더 늦게 쓰여지고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그래요. 비판을 하면
동국공정은 역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 날조행이다. 역사 실용주의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역사를 오늘날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밖에 안 된다고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역사를 막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의 의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의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도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실용주의 대표적인 거예요. 정확한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역사 날조행이다. 그리고 단군 조선의 정통성. 기자가 조선을 건너왔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 책에는 있는데 뭐 유물이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릇이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단군 조선에 관한 사료는 오히려 중국 측의 기록에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안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이게 중국 측 역사 기록이라고. 우리 역사 기록 이전에. 지네 거에 써져 있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사군의 확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기원연도가 108년이나 67년도는 각각 82년, 70년, 약 30년도 지속을 못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30년 했다고 우리 독립했는데 우리 일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구려 발원지는 압록강 중류죠. 우리 민족, 고대 민족의 맥쪽의 거지죠. 애맥쪽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예전부터 쭉 살아왔던 데를 여기를 우리가 고구려 발원지라고 보는데 얘네는 거기 잠깐 30년 지배했다고 지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고구려 발해산 우리 역사. 자,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중원과 대략 5세기 초 원호를 지정하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하간을 말을 했어요. 고구려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 영토를 넓힌 국가여서가 고구려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고구려 중심에 천하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간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우리 국가다.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 역사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동안. 지금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세계지도 보면 미국이 중심이게 재편된 세계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천문학 지도를 그리던 간에 무슨 지도를 그리던 간에 고구려는 자기네 중심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전부 국가를 하나의 그냥 지령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세상의 중심은 난데 내가 왜 굴복하냐 중국한테. 절대 못 굴복한다. 뭐 이런 정신이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외세한테 딱 한 번도 안 내준 거예요.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발해시조 대조영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조공은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외교적 방법이었다. 하나의.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동북공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정리를 하면 정확한 문제인식과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인식과 의도 파악을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었죠? 왜 이거 하려고 하냐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중국이 우리 거라고 우긴다.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남북 공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노력이 필요하고 대국민적 문제인식의 필요성. 한번 끌었다가 확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지금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평양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남한 쪽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도 말을 못 맞추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도에 유네스코에 고구려 유적지가 올라갔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공동 등재됐어요. 어이가 없죠. 우리 건데. 근데 중국 영토에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지금 대화도 안 되는 시점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난감하게 표현하실 분도 있는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각 분야를 진출시키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공사기관을 지원해 준다. 여러분이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고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공조적 입장을 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중국의 의도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거에 대처한다는 뭐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다 알리기 위해서 뭐 팜플렛을 전송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돈을 보낸다거나 이런 자세를 조금씩 노력이라도 해서 중국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추천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이제 이야기를 맞추면 동북공정이 뭔가, 왜 동북공정을 중국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 동북공정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여기 다 살펴봤어요. 저 이제 PPT를 여기 카페에다 올릴 텐데, 저 이 영상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근데
동북공정을 왜 하는 건데?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뭔데?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국민은 극소수예요. 그게 극소수라고 말하는 게 5천만 명 중에 한 500만 명 될까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를 뺏겨버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 이 역사인데 이게 중국게 돼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사 교육을 고등학교 때 필수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어떻게 되던 간에 말던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국민적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야이든 이공계든 인문계든 간에 이 문제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것 문제의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